이 시간에는 토지 보상금 많이 받는 특급 노하우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전경을 불러왔는데 수목을 심고 이제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경고 표시판을 붙여놨습니다. 사업 시행자 부단 출입 금지 경고문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말을 세우고 붙여놓은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토지 보상은 사실상 이제 국가나 시행청에서 강제로 수용하는 것이라 개인의 의사가 거의 무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흠을 유도하거나 또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약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토지 수용 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토지 수용 시는 우선 사업자의 입장에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지에서 이제 보상에서 누락되면 보상을 못해서 사업 시행이 불가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사실 공탁하고 강제로 수용해서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묘나 가축 또 나무는 보상에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것은 분묘는 신고를 안 했는데 나중에 분묘 있는 것을 파악을 못해서 그대로 분묘가 있다면 함부로 사업 시행을 못하면, 가축도 임신 여부를 사업 시행자 측, 즉 감정인이 이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고, 나무는 이전비 보상이나 또는 죽은 나무까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제대로 감정이 안 이루어지면 나무에 대한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업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수용당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보상이 좀 더 낮게 이루어지도록 일괄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일괄 보상을 하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먼저 토지만 혹은 집만 건축물만 이렇게 보상을 받아버리면 나중에는 공탁하고 그대로 시행을 해버리면, 그래서 일괄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1차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액소송을 거쳐서 총 행정소송까지 하면 4회에 걸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증액소송은 거의 1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상협의를 구성하고 대책위원회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든 토지가 수용되고 이렇게 이제 수용이 된다 하면 보상협의회는 물론이거나 대책위원회도 그렇고 또 프랜카드가 붙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토지를 그냥 뺏길 수 없다, 이런 프랜카드가 붙는데, 이런 것은 사실 그 의미는 조금이라도 좀 손해를 덜 보고 토지 보상이나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 협의를 하게 되면 주유소 같은 거는 폐기물은 사실 이제 당사자가 이제 처리하라고 처리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협의를 안 하면은 나중에 강제 수용을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처리하는 그러한 의무를 지우지 아니하고 수용자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를 했을 적에 폐기물이 있는데 경매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자가 그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협의를 해서 판다고 하면은 그 폐기물 처리는 파는 사람이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과 똑같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용 재개일 시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좋습니다. 잔여지 보상이나 일괄 수용 등 보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수용자나 절차상 하자나 혹은 누락된 부분이, 감정상 누락된 부분이 있나 이것을 찾아내면은 지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공탁이 될 시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함 이렇게 쓰고서 공탁금을 수령하고서 나중에 이제 소송을 해도 됩니다. 그대로 이제 이런 문구를 안 쓰고 그대로 공탁금을 수령하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함 이렇게 쓰면은 나중에 다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 재개일 시는 통상 이제 수용 재개라고 공탁을 하면 시행청에서 건물을 헐고 모두 철거를 해버리고 사업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증거 보존 신청을 해서, 이를테면 선거에서 몇 표 차이로 졌을 때 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해서 그대로 보존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증거 보존을 신청하고서 소송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료를 이제 제출하라고 하는데
자료를 먼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를 먼저 제출할 필요도 없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감정을 했을 때 잘못하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서 하자를 걸고 그 절차상 하자나 또한 감정의 잘못을 걸어서 나중에 그 지연을 시킬 수가 있고 또 보상금에 영향이 미칩니다. 휴지 주소에도 날인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보상협의는 3차 평가까지 하는데 보통 행정소송까지 하면 4차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협의 양도인 택지는 수도권에서는 1000평방미터, 지방에서는 400평방미터를 한도로 합니다. 협의 양도인 택지는 예전에는 단독주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 법이 개정돼서 아파트 분양권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3기 신도시 새로 추가한 광명이나 시흥 지역에 많은 LH 직원들이 투자를 한 것도 사실은 이러한 분양권을 노리고 투자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나중에 그 공시 전에라면 상관없어요. 공시 전에 이제 수목을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가를 높이려 했는데 실제 LH 직원들은 이런 정보를 누구보다도 먼저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감정평가를 하는 감정평가 법인들이 갑의 위치에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분양권을 노리고 이렇게 토지 투자를 한 LH 직원들이 방송이나 언론에서 지금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협의 양도인 택지는 이제 협의 양도를 하면 그 이주자 조성문가의 70%의 이제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을 수 있고 협의 양도인 택지를 안 받으면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택지는 협의로다가 토지를 이제 수용된 사람들은 조성원가의 100% 선에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양도인 그러니까 주택을 양도한 사람은 조성원가의 70%에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용 재결을 하면은 혜택이 없습니다. 협의 양도시만 혜택이 있고 소송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혜택이 없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LH 홈페이지에 가서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용 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는 현장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통상 면적에다가 비규지 공시지가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그리고 시점 수용, 시점이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이 감정평가를 한다면 처음에 지가 변동률은 1월 1일부로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증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역요인, 지역적 가치, 그러니까 얼마나 더 우열하고 또 떨어지는지 가치를 하고 또 개별적인 요인을 참작해서 이렇게 합니다. 통상 표준지 공시지가가 52% 반영이 되고 개별 요인이 4%, 기타 요인이 44% 반영이 되는데 이 기타 요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상 선례와 매매 사례, 기타 요인을 반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수용 시에는 각자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의 감정을 받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감정가, 1차 감정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1차 감정가에서 거의 10% 이상 증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점을 명심하시고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실상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서 가능하면 잠자는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처럼 여러분들의 권리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